네, 이번 동영상에서 학습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3형식 문장 숙달하기가 1차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불규칙적으로 과거 시제에 따라서 변화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숙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5개의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개의 문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도 12개의 불규칙적인 과거 변화를 일으키는 동사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단어는 meet, 만나다 하는 동사인데요. meet의 과거형은 met가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send, 뭐를 보내다, 편지를 보내다, 물건을 보내다 할 때 그 send인데요. send의 과거형은 sent, 끝이 t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read, 뭐를 읽다, 글을 읽다 할 때, 책을 읽다 할 때 read인데요. read는 과거형으로 변하면 철자는 같은데 소리가 달라집니다. read, read가 read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 단어는 say, 말하다 인데요. say는 과거형으로 변할 때 said로 변합니다. say가 said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leave,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뭘 놓아두다 라는 단어도 있는데 leave의 과거형은 left가 됩니다. left 하면 또 왼쪽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left는 leave의 과거형도 있고요. 또 왼쪽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teach, 가르치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할 때 그 가르치다 할 때의 teach입니다. teach의 과거형은 taught, 좀 특이하게 변하죠. taught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begin, 시작하다입니다. begin, 시작하다의 과거는 began이 되고요. understand, 이해하다, 뭐를 듣고 이해를 하고 뭘 읽고 이해를 하고 할 때 그 이해하다의 understand인데요. understand는 과거형으로 변하면 앞에 under는 그냥 그대로 있고 stand가 stood로 변합니다. 일어서다 할 때도 stand가 되는데요. 그 stand가 과거형으로 되면 stood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understand, 이해하다도 과거형이 understood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stand가 stood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make도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로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만들다 하는 뜻이고요. 만들다 하는 make의 과거형은 made가 됩니다. 그 다음 sing, 노래 부르다는 sang 하고 변하게 되겠고요. choose, 선택하다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이럴 때 선택을 하는 그 선택하다라는 동사인데요. choose의 과거는 chose가 됩니다. 그리고 know, 알다입니다. 누구를 알다, 사람을 알다, 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 뭐 할 때 know, 알다인데요. 그 know의 과거형은 knew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He met her at his cousin's wedding 이란 문장이고요. 여기서 met는 meet, 만나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met는 만났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cousin은 사촌인데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위에 컴마하고 s를 붙이면 이거의 소유격이 됩니다. 그래서 사촌에서 사촌의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cousins 하면은 사촌의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웨딩은 이제 결혼식이고요. 우리말로 해보면 그 met, 만났다 과거 시제죠. 그리고 그녀, her가 그녀를 이제 만났다 하니까 그녀 어디서 만났냐면 at his cousin's wedding, 그의 사촌의 결혼식에서, at는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났다 그녀 그 사촌 결혼식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 이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문장은 She sent a letter to her daughter 라는 문장이고요. 우선 보면 sent는 send, 보내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보내다는 send고 그거의 과거는 sent, 보냈다. 뭘 보냈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daughter, 딸에게. 그래서 이제 딸은 daughter고요. 아들은 son입니다. 이거는 많이 아시는 단어겠죠. 그리고 이런
아들, 딸을 이제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자녀를 이제 child, 단수로 child입니다. child의 복수는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독특하게 변하는 복수라고 children이 이제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들, 딸 할 때 자식은 child다. 이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말로 바꿔보면은 그녀는 보냈다 편지를 to her daughter, 그녀의 딸에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잘라서 동영상 하나 만들었는데요.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고 회사 사장입니다. 굉장히 말을 빨리 합니다. 사정이 급해서 또 젊은 여자들이 좀 말을 빨리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면서 막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한 속도로 느껴지실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을 4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사람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일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녀는 5시 반에 집에 올 때까지는 자기 개인적인 이메일은 확인을 안 해. 라고 하는 4개의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 need a favor. I accidentally sent an email to the wrong person. And she's at work right now, and I know she doesn't check her personal email until she gets home at 5:30. 네, 조금 전 동영상 끝부분에 보면 이제 until she gets home at 5:30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30 하고 딱 이렇게 끝나질 않고요. 말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문장 자체는 5:30 끝나고요. 다른 이야기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말을 할 때는 5:30 and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끝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개의 문장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문장은 I need a favor가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I accidentally sent an email to the wrong person이 있고, 세 번째 문장이 and she's at work right now.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이 and I know she doesn't check her personal email until she gets home at 5:30. 이렇게 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I need a favor 인데요. 여기서 favor는 부탁, 호의, 좋은 뜻 이런 뜻입니다. need는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 need a favor 하면은 나는 호의가,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말은 I need a favor 이렇게 말하면 좀 무례하고요. 나 부탁 필요해. 나 당신 도움 필요해. 이러는 거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제 질문형으로, 의문형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도움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쓰는 말은 Can I ask you a favor? 제가 ask 요청하다. can은 뭐뭐 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문형입니다. 평서문이 아니고요.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이렇게 조동사가 앞으로 나와서 순서가 이제 주어하고 바뀌죠. 의문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의문문을 따로 합니다. 여기서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말은 Can I ask you a favor? 제가 당신한테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Will you do me a favor? 당신이 나에게 favor를 부탁을, 호의를 행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 시제,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하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장 형식이 사형식 문장인데 이런 걸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일단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will you do me a favor 이런 것보다 좀 더 공손하게 표현이 있습니다. 공손한 표현. will 대신에 would를 씁니다. will의 과거형이 would인데 이건 이제 가정법을 할 때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더 공손해집니다. 만일 당신이 가능하다면, 만일 이게 너무 심한 부탁이 아니라면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Would you do me a favor?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죠. I accidentally sent an email to the wrong person 인데요. accidentally는 accident, 사고, 사건입니다. 그런 명사에서 형용사가 accidental, 끝에 al 붙어서 accidental 하면
사건의, 사고의 뭐 이런 형용사가 되고요. accident는 명사, accidental 하면은 형용사 강세 위치도 바뀌죠. accident와 accidental.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accidentally는 우연히 사고로 의도하지 않게 잘못해서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accidentally 하면 이제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이런 말이 되겠죠. 이건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sent는 send 보내다의 과거형. 그래서 I accidentally sent 하면은 나는 잘못해서 보내버렸다. 무언가를 뭘 보냈냐면 뒤에 이제 나오겠죠. 목적어는 an email. 이메일 하나. 이메일은 아시죠? 그죠? 전자부편. 이메일 하나를 보냈다. 이메일 할 때 앞이 소리가 이하고 아, 에, 이, 오, 우 이런 모음 소리가 나면은 앞에 관사가 A가 아니고 N을 씁니다. AN을 써야 됩니다. 아, 에, 이, 오, 우 이런 소리가 나오는 단어 앞에 오는 부정관사는 A가 아니고 N을 써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to the wrong person 했는데요. wrong은 right하고 반대말입니다. right은 옳은, 오른쪽도 있고요. 또 올바른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옳은, 올바른, 바른. 그 다음에 반대말 wrong은 이제 그릇된, 잘못된 이런 말이죠. 그래서 wrong person 하면 잘못된 사람한테 이런 뜻입니다. person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번 문장 I accidentally sent an email to the wrong person 하면은 나는 실수로 이메일 하나를 잘못된 사람한테 보내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을 수식어 같은 이제 부사 이런 것들 다 빼고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의 핵심 요소만 보면 I sent an email 이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삼형식 문장이죠. 주어, I, 동사, sent, 과거형이지만 목적어, an email 이렇게 나는 이메일 하나를 보냈다 라는 삼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에, 이, 오, 우 이런 소리가 나는 단어 앞에 오는 부정관사는 n, 뭐뭐 하나의 특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하나 할 때 a나 n을 써야 되는데 아, 에, 이, 오, 우 이런 소리가 나는 단어 앞에는 n을 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의 뜻은 I accidentally sent 했으니까 나 실수로 보냈다. an email, 이메일 하나를 to는 어디로 누구누구에게가 되겠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the wrong person, 잘못된 사람 해서 나는 실수로 엉뚱한 사람한테, 잘못된 사람한테 이메일 하나를 보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적당하겠네요. 3번 문장 보시죠. And she's at work right now 인데요. and는 그리고 라는 뜻으로 이제 이거는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she's는 she is의 추각형입니다. she is 이렇게 다 말하기가 귀찮으니까 she's 하고 줄여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줄였다는 것은 she is 이렇게 말할 때 is를 잘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she is 이렇게 또렷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she's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원어민들은. 그래서 she's는 she is의 추각형이다 하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t는 전치사인데 어디 장소에 라는 뜻이죠. 또 언제 할 때 한 시간도 또 나타낼 수 그 시간의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at work 했으니까 work가 일하다 라는 동사도 되고 공부하다 라는 뜻도 되죠. 또 일자리, 직장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at work 했으니까 직장에 있다 할 때 at work, 직장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t는 그러면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고요. work는 이제 직장이 되겠죠. 그래서 she's at work 하면은 그녀는 일자리에 있다, 직장에 있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right now는 한 덩어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right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이란 말도 있고 왼쪽 오른쪽 할 때 오른쪽도 되고 또 올바른 제대로 된 이란 말도 있는데 now하고 합쳐서 now는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right now 하면 바로 지금 당장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의 뜻은 and 그리고 she's 그녀가 she is에서 그녀가 있다죠. at work 직장에 right now 지금 당장 그리고 그녀는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직장에 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장 보시죠. And I know she doesn't check her personal email until
She gets home at 5:30라는 문장인데요.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빨리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and I know something 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something은 이제 없지만 이 and I know 이 뒤에 있는 부분 and I know 뒤에 뭐 쭉 써 있잖아요. 쭉 있는 거를 다 뭉뚱그려서 그냥 something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nd I know something 나는 know 알다 something 무언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이거 기본 삼형식 문장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고 something에 해당하는 것이 보면은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이 푸른색 밑줄 친 문장이죠. She doesn't check her personal email이 있고요. something에 해당하는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something에 해당하는 부분이 until이 있습니다.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란 말인데 접속사인데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인데 접속사로서 쓰이는 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접속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촉제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until 뒤에 또 빨간색 줄을 친 She gets home at 5:30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something에 해당하는 것이 I know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 내가 뭘 아느냐 하면 I know 할 때 목적어가 되는 것이 She doesn't check her personal email 이 푸른색 밑줄하고 until 뭐뭐 할 때까지 She gets home at 5:30 이렇게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이 내가 안다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가 아는 거의 첫 번째는 She doesn't check her personal email 있는데요. check는 우리 체크한다, 뭐뭐 체크한다, 확인한다 하죠. 그 체크입니다. 뭘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다. 그 다음에 personal 하면은 아까 person 했잖아요. wrong person한테 보냈다 할 때 그 person 사람이죠. 그 사람의 형용사입니다. 그래 사람의 라는 말이 그런 뜻이나 또는 개인적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뜻은 she 그녀는 doesn't check 확인하지 않는다 부정문이죠. her personal email 그녀의 개인적인 이메일 그녀는 그녀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until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요. She gets home at 5:30가 있는데 get home은 get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단어라서 뜻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get은 일단 기본적으로 얻다, 받다, 뭐 구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또 상태가 변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get home 하면은 집에 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e gets home 3인칭 단수가 주어니까 she gets home 이렇게 되겠고요. at은 어떤 장소에 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시간을 뜻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시간을 뜻합니다. 5:30 5시 30분 5시 30분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30는 이제 시간이죠. 앞에 1, 2, 3, 4, 5 할 때 이제 5가 되겠고요. 30분은 30가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를 보면 1, 2, 3, 4, 5, 6, 7 1부터 7까지 칸이 좁아가지고 7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0은 10, 20, 30 할 때 10은 10, 20은 20, 30은 30, 40은 40, 50은 50, 60은 6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은 5:30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she gets home at 5:30의 뜻은 그녀가 gets home 집에 오다 at 5:30 5시 30분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장의 뜻은 and I know 하니까 그리고 나는 안다. She doesn't check her personal email. 그녀는 아니다. 확인한다. 그녀의 개인 이메일. 그녀는 그녀의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she gets home at 5:30. 그녀가 until 뭐뭐 할 때까지 she gets home. 그녀가 집에 오다 at 5:30. 5시 30분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는 안다. 그녀가 5시 30분에 집에 올 때까지는 그녀의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보다 훨씬 빠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를 거라고 예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I need a favor. I accidentally sent an email to the wrong person. And she's at work right now, and I know she doesn't check her personal email until she gets home at 5:30. 네, 3번 문장은
He read them with intense feeling 이란 문장인데요. 제가 이 문장을 읽을 때 3인칭 단수가 주어인데 왜 reads하고 s가 없지? 라고 생각하셨거나 또는 왜 he read 발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하고요. 이 이유는 이제 read 읽다의 과거가 read입니다. 철자는 같은데요. 발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인 he라고 해서 뒤에 s가 안 붙이는 reads가 아니고 read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보면 이것이 과거 시제구나 하고 알으셔야 됩니다. 현재 시제 같으면 너무나 당연히 he reads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s가 없이 철자는 같지만 s가 없는 걸 보면 이것이 과거 시제다. 그래서 he read them. 그는 읽었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tense는 이제 강렬한 이란 뜻이고요. feeling은 이제 느낌이죠. 이 단어는 좀 익숙하실 테고요. 우리말로 바꿔보면 그는 읽었다. 그것들 뭐뭐 함께 intense feeling 아주 강렬한 느낌과 함께 그것들을 읽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주의할 것은 이제 read 읽다의 과거는 철자는 같은데 발음이 바뀐다. read 하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 He said something way too loudly 라는 문장이고요. said는 say, 말하다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way to는 몇 번 나왔었죠, 표현이. 지나치게, 아주 지나치게 이런 표현이고요. loudly는 시끄럽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꿔보면 그는 말했다. 어떤 것, 너무 지나치게 크게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5번 문장은 She left her hometown 11 years ago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left는 leave, 떠나다의 과거 시제고요. 그 다음에 hometown은 고향이죠. 11 years ago는 이제 11년 전이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보면 그녀는 떠났다. 그녀의 고향 11년 전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6번 문장은 She taught English to new immigrants 라는 말이고요. taught는 teach, 가르치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르쳤다죠. 그 다음에 immigrant는 immigrant가 이제 이민자, 나라로 들어온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르쳤다. 영어 누구누구에게죠. 어디로 to가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쳤다. 이런 말이고요. 7번 문장은 You began the report last week 이란 문장입니다. began은 이제 begin, 시작하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바꿔보면 당신 시작했다. 보고서 last week은 지난주. 이건 아시겠죠? 이번 주는 this week이고요. 그죠? 네, 8번 문장은 I understood it fully at that time 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understood는 understand, 이해하다의 과거형이고요. stand의 이제 과거형이 stood가 되겠습니다. 일어서다 할 때 stand up 할 때 그 stand 아시죠? 그 과거형도 이제 stood가 되겠는데 understand의 과거형도 이제 understood 이렇게 되겠습니다. fully는 이제 full, 완전한, 꽉 찬 이런 형용사에다가 이제 y가 붙어서 fully, 완전히 라는 부사가 됐고요. 우리말로 바꿔보면 나는 이해했었다. 그것, 완전히, 그때, at that time, 그때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장은 You made a beautiful sandcastle 이런 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made는 make, 만들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sandcastle은 sand는 모래고요. castle은 여기서 t는 묵음입니다. 소리가 안 나죠. castle 하고요. 아파트 이름도 이런 거 있죠. 뭐 롯데캐슬 하듯이 그래서 성곽 이런 뜻이죠. 유럽에 있는 많은 성들 그런 성들을 이제 캐슬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바꿔보면 당신 만들었었다. 아름다운 beautiful 아름다운 샌드캐슬 모래성.
10번 문장은 They sang a song with emotion. sang은 이제 sing 노래 부르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sing a song 하면 노래 부르다니까 sang a song 노래 한 곡 불렀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고요. emotion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 불렀다. 감정과 함께 감정을 담아서 감정적으로 노래 한 곡 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11번은 He chose a shirt from his wardrobe 이런 문장이고요. 여기서 chose는 choose 선택하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shirt는 아실 테고요. wardrobe는 이제 옷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보면 그는 골랐었다. 셔츠 하나 그의 옷장에서 from은 뭐뭐로부터죠. 그래서 옷장으로부터 이제 셔츠 하나를 골랐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장은 We knew the right answer right away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knew는 know, 알다의 과거형입니다. 알았다, 알았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right away는 바로 즉시, 그 즉시 뭐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우리 전에 right now는 배웠었죠. right now는 바로 지금 이런 표현이고요. right now하고 right away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right now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말로 바꿔보면 우리는 알았었다. 정답 right answer는 이제 정답이죠. 틀린 답은 뭘까요? wrong 쓰면 되겠죠. wrong answer면 오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right away는 바로 즉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동사들의 불규칙 변화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볼까요? 처음에 meet, 만나다. meet, 만나다의 과거형은 met였죠. 그 다음에 보내다, send의 과거형은 sent였고요. read, 읽다의 과거형은 read. 예, 철자는 같고 발음만 바뀌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say, 말하다의 과거형은 said였고요. leave, 떠나다의 과거형은 left. 그 다음에 teach, 가르치다의 과거형은 taught. 그 다음에 begin, 시작하다의 과거형은 began. understand, 이해하다의 과거형은 understood. 뒤에 stand가 바뀌는 거죠. stood로. make, 만들다의 과거형은 made. 그 다음에 sing, 노래 부르다의 과거형은 sang. choose, 선택하다, 고르다의 과거형은 chose. know, 알다의 과거형은 knew. 네, 다들 기억하시죠? 이런 불규칙적인 변화들은 그냥 무조건 입에서 그냥 착착착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번호순으로 2번씩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 He met her at his cousin's wedding. 2. She sent a letter to her daughter. 3. He read them with intense feeling. 4. He said something way too loudly. 1. He met her at his cousin's wedding. 2. She sent a letter to her daughter. 3. He read them with intense feeling. 4. He said something way too loudly. 5. She left her hometown 11 years ago. 6. She taught English to new immigrants. 7. You began the report last week. 8. I understood it fully at the time. 5. She left her hometown 11 years ago.
6. She taught English to new immigrants. 7. You began the report last week. 8. I understood it fully at the time. 9. You made a beautiful sandcastle. 10. They sang a song with emotion. 11. He chose a shirt from his wardrobe. 12. We need the right answer right away. 9. You made a beautiful sandcastle. 10. They sang a song with emotion. 11. He chose a shirt from his wardrobe. 12. We need the right answer right away. 네,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제가 우리말로 먼저 제시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답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그는 사촌의 결혼식에서 그녀를 만났다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만났다가 이제 주어 동사 이 뼈대가 되겠죠. 누구를 만났느냐? 그녀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녀를 만났다가 문장이 뼈대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났다 그녀를 그러니까 he met her가 이제 문장 뼈대가 되겠죠. 어디서 만났느냐? 사촌의 결혼식. 사촌이 cousin이었고요. 결혼식이 웨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을 영어로 해보면 he met her at his cousin's wedding. 네, he met her at his cousin's wedding. 네,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녀는 그녀의 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편지를 보냈다가 문장이 뼈대가 되겠죠. 그래서 she sent a letter. 누구에게 보냈죠? 그녀의 딸에게. to her daughter. She sent a letter to her daughter. 이것이 우리 영어로 된 문장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장은 그는 강렬한 느낌을 가지고 그것들을 읽었다. 그는 그것들을 읽었다. He read them. read의 과거가 read를 그랬죠. 발음만 바뀝니다. He read them. 이 문장의 뼈대고 그 다음에 강렬한 느낌을 가지고서 하니까 with intense feeling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무언가를 너무 지나치게 크게 말했다. 그는 무언가를 말했답니다. He said something. 그죠? He said something 너무 지나치게 크게 way too loudl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장은 그녀는 고향을 11년 전에 떠났다. 그녀는 고향을 떠났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she left her hometown. 그녀의 고향을 11년 전에 11 years ago. She left her hometown 11 years ago. 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장은 그녀는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그녀는 영어를 가르쳤다. 가르치다가 teach이고요. 가르쳤다가 taught였습니다. 그래서 she taught English. 누구에게? to new immigrants.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이 문장 기억나시죠? 7번 문장 보겠습니다. 7번은 당신은 지난주에 보고서를 시작했다. 당신은 보고서를 시작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ou began the report last week 하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장은 나는 그때 그것을 완전히 이해했다.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가 이제 문장의 주된 뼈대죠. 그래서 I understood it 하면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다음에 그때 그것 그때 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I understood it 하면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는 fully 그때는 at the tim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장은 당신은 아름다운 모래성을 만들었다. 당신은 모래성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어떤 모래성이냐? 아름다운 모래성. 그래서 you made a beautiful sandcastle 하면 되겠죠. 네, 10번은
그들은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불렀다니까 sing a song인데 이제 sing의 과거가 sang이었죠. 그래서 they sang a song with emotion 하면 되겠습니다. 11번은 그는 그의 옷장에서 셔츠를 골랐다. 그는 셔츠를 골랐다가 뼈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he chose a shirt 하면 되겠죠? he chose a shirt. 그 다음에 어디서? 그의 옷장에서 from his wardrobe 하면 그의 옷장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죠. 우리는 정답을 바로 즉시 알았다. 우리는 정답을 알았다가 이제 뼈대니까 we knew the right answer. 그 다음에 바로 즉시 right aw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이번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불규칙적인 과거 변화 동사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명식 문장 익히기입니다. 총 5개로 된 동영상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